안녕하세요. 임신, 출산, 육아까지 한 번에 알려드리는 들라로지아입니다. 오늘은 19개월 아기 애착 형성에 관한 고민을 나눠볼까 하는데요. 우리 아이는 19개월 남자입니다. 이때가 재접근기라고 해서 엄마 껌딱지가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서 고민입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엄마가 외출을 해도 아기가 잘 보내주고 돌아와도 막 반기지 않고 장난감 갖고 잘 노는 모습, 또 낮잠에서 깨서 울다가도 엄마가 안아주려고 하면 피하고 키즈 카페에서도 엄마를 크게 찾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육아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아이마다 기질과 성향이 다르다 보니 애착을 표현하는 방식도 조금씩 달라요. 재접근기라고 해서 무조건 아이가 부모에게 막 매달리거나 진짜 정말 안 떨어지려고 한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아이마다 이렇게 애착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른데 이거는 기질과 성향 차이다. 일단 이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아이들은 부모에게 막 매달리는데 또 어떤 아이들은 독립적으로 탐색하면서 자기가 필요할 때 부모를 찾기도 하죠. 사연 속의 아이는 아마 독립성이 좀 강한 성향일 수 있다. 이런 아이는 애착이 부족한 게 아니라 부모에게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탐색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키즈 카페 같은 경우는 낯선 장소인데 엄마를 왜 찾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부모와 애착이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탐색하는 게 또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아이가 엄마가 없어졌다는 걸 알면 엄마를 찾게 되고 엄마가 다시 왔을 때 안정을 되찾는다면 애착이 잘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애착이 걱정될 때 확인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불안할 때 부모를 찾는가, 아이가 다쳤거나 어떤 무서운 상황에서 부모를 찾는다면 애착이 잘 형성된 거고요. 부모가 돌아왔을 때 안정감을 느끼는가, 부모가 외출했다가 돌아왔는데 아이가 금방 진정이 되면 애착이 잘 형성됐다. 아이를 꼭 안아주고 스킨십을 하지 않아도 부모와 눈을 마주치고 자연스럽게 감정 반응을 한다면 애착 형성이 잘 됐다고 판단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나는 아이와 좀 더 애착을 형성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첫 번째는 아이의 놀이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색깔이야? 와, 귀엽다. 얘는 뭐 하는 애지? 얘 이름이 뭐야? 이런 식으로 아이한테 이제 말을 시키고 아이와 상호작용을 해 나가는 거죠. 두 번째는 아이가 먼저 다가오지 않더라도 부모가 관심을 기울이면서 꾸준히 아이를 바라보는 거예요. 엄마 여기 있어. 엄마가 널 보고 있어. 너한테 관심을 갖고 있어.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시면 아이도 안정감을 가질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사실 1세부터는 가장 필요한 게 어떻게 보면 감정 코칭이에요. 왜냐하면 이전과는 달리 아이는 자율성이 많이 발달하는 시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 아이의 성향이나 기질이 이때부터 좀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데, 아이가 이제 막 낮잠에서 깼을 때 안아주려고 하면 피하려고 해요. 그때는 안아주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럴 때는 잠에서 깼어, 엄마 여기 있어, 이 정도로만 감정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마무리. 애착은 꼭 엄마의 껌딱지일 필요는 없다. 아이가 부모를 신뢰하고 안정감을 느끼는 게 중요하죠. 이 사연 속의 19개월 아이는 오히려 부모를 신뢰하고 있고 자기가 필요할 때 부모를 찾는다. 따라서 안정애착일 가능성이 높다. 자, 두 번째 사연은 여러분 똑같이 19개월 아기예요. 근데 이번에 아기는 아빠만 자꾸 찾는다고 해요. 어떤 사연일지 같이 한번 볼게요. 이 19개월 아기가 점점 아빠만 찾고 엄마에게 잘 오지 않는다, 이런 고민을 보내주셨는데요. 이 집의 경우는 아빠가 육아 참여도가 높고 어린이집 등원도 해주고 또 아빠한테 안겨있을 때 엄마가 이리 와 하면 싫다고도 반응하고, 또 아빠와 잘 때는 아빠가 자다가 나가면 울고 엄마가 재우면 아기가 잘 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엄마 입장에서는 좀 서운하겠죠. 그리고 아빠와 이렇게 애착 형성이 잘 되고 아이가 나는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아빠만 찾는다고 애착의 불균형인 걸까요?
네, 그렇진 않죠. 아이들은 특정 시기에 한 부모에게 더 애착을 보일 수 있어요. 지금 아기의 행동으로 봐서는 아빠를 훨씬 더 좋아하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애착이 아빠와만 형성돼 있는 건 아니라는 점. 지금 엄마와 아빠가 동시에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거죠. 아빠의 육아 참여도가 높은 거고. 자, 이럴 때는 아이가 엄마, 아빠 둘 다 좋아하고 있어요. 애착 형성은 잘 돼 있는데 다만 아빠에게 조금 더 집착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런 현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또 바뀌어요. 왜 어릴 때 이제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아이를 키워줬는데 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 보면 너무 좋아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엄마를 더 좋아하게 되죠.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라 그래요? 아유, 키워놔도 다 소용없다. 결국엔 지 엄마 찾아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랑 좀 비슷해요. 아빠가 지금은 육아 참여도가 높긴 하지만 언제까지 엄마처럼 계속 케어는 못 해주죠. 그러다 보면 또 다시 아이는 엄마를 더 좋아하게 됩니다. 애착이 하루 종일 똑같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시간대에 따라서 또는 장소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밖에 나가서는 아빠랑만 잘 놀고 집에서는 또 엄마랑 놀고 이럴 수도 있고 뭐 어린이집 갈 때는 아빠랑 아니면 밤에 잘 때는 엄마랑 이렇게 또 달라지기도 합니다. 지금은 아빠와 교류가 많다 보니 아기가 아빠에게 많이 의지하고 좀 집착하는 경향이 있으나 아빠가 없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엄마와 놀이하는 시간이나 애착을 갖는 시간이 좀 더 늘어나면 다시 아기는 엄마 쪽으로 기울겠죠. 이때 엄마가 주의하실 점은 왜 엄마랑 안 놀아줘? 이게 아니라 우리 아무개 아빠가 좋구나. 엄마도 아무개랑 놀고 싶다. 이렇게 자기 감정 표현을 자연스럽게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아이와 어떤 놀이를 하거나 루틴, 뭐 마트를 간다든지 목욕을 한다든지 책을 읽어준다든지 이런 루틴을 만드시면 좀 더 깊은 애착을 만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아이가 아빠를 더 좋아하는 경우도 있지만 엄마를 더 좋아하기도 하고 또 엄마 아빠보다는 할머니를 더 좋아하는 경우도 있죠. 아이가 아빠를 더 찾거나 할머니를 더 찾는다고 해서 엄마와 애착 형성이 깨졌거나 잘 안 돼 있는 건 아니에요. 아이는 엄마 또는 아빠를 더 좋아할 수도 있고 엄마나 아빠 외에 다른 양육자, 할머니를 또 좋아할 수도 있고요. 엄마와 헤어질 때 울지 않고 잘 헤어진다고 해서 애착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고요. 아이가 자다가 일어났는데 안아주려고 했을 때 거부한다고 해서 애착에 문제가 있냐?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애착 문제라기보단 아이의 욕구, 그리고 그 당시의 감정 상태를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애착은 아이가 한 사람과만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다. 애착이 형성된 어른들 중에 한 명과 더 친한 반응을 보일 수는 있으나 결국에는 엄마한테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은 19개월 아기에 대한 애착 형성 문제 다뤄봤는데요. 애착 형성 시리즈도 계속 올라가겠지만 여러분, 제가 애착 수업을 한번 줌으로 열 건데요. 오행복맘 힐링 카페나 아니면 유튜브 커뮤니티 공지 보시고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알림 꼭꼭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